지수함수 어려운 거 다 풀었다고 들었거든요. 원장님이랑 통화 2시간 40분 이야기하고 그리고 요즘 밴드 나타나셔서 조건우한테 가장 큰 배신감을 느끼고 조건우한테도 큰 배신감을 느끼고 아무튼 뭐 배신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왜냐면 숙제를 1학년 때 안 올렸는 거야. 오늘 진도를 내가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클리닉을 지수 함수의 교재에 있는 문제를 보려고 해요. 숙제 부담이 좀 줄어들고 15문제가 딱 들어가고 교재에 있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숙제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일단 생각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진도 때문에 사실 학원에서 이제 전체 반이 거의 다 이제 보강을 진행하는데 이제 확정도 그렇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하루에 1시간 더 한다고 해서 저는 진도가 이렇게 되게 극적으로 많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그래서 이제 저는 기아 보강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2월 14일 오전 10시에서부터 1시까지 보강할 거고 확통 보강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2월 14일 오전 10시에서부터 1시까지 보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도 진행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고 개수도 다른 분들이 이제 다 보강을 해요. 1시에서부터 4시까지 무조건 하고 그다음에 이제 4시에서부터 중간에 각 50분 있고 그 뒷타임에 이제 확통을 5시간씩 하고 OTR을 5시간씩 하고 그러는데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시간을 더 한다고 해서 이제 진도 나가는 게 극적이진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상태라 일단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큰일이에요. 저희가 미적 보강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미적분 시간을 빼서 대수를 했거든요. 투타임. 그건 이따 이야기할게요. 미적분 타임 2타임 정도를 빼가지고 대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담을 조금 덜어주기 위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역시나 질문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다음에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컨디션 관리를 잘 하시고요. 숙제가 이제 이렇게 나가는 상황에서 학원 한번 빠지는 것 자체가 아마 부담일 거예요. 한번 빠지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일 거라. 제가 재작년에 되게 좋아했던 여학생이 있는데 너무 열심히 성실하게 따라와줘가지고 근데 이제 그 하는 만큼 항상 꽁청보라 성적이 안 나와서 아쉬웠지만 결국에는 2학기 때 터졌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한테 제가 이제 물어봤거든요. 너네들은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게 뭐니라고 물어봤는데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학원 빠져서 숙제 못 냈을 때가 자기 인생에서 제일 힘들다. 근데 어느 정도 또 공감되면서도 또 하얀 부분이 일단 저희 139번부터 다시 한번 보고 139번 한번 보시면 지금 일단은 24일차는 상태이기 때문에 24일차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4부권을 한번 보고 일단 뭐라고 보시면
3에 얘네들은 이제 얼마냐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여기에서 a, b, c 라고 바꿔줄 수 있고 그럼 너네들이 이제 얼마 나오는 거냐면 7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 상태에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2의 제곱 곱하기 a, b, c가 얼마냐면 얘네들은 3의 5제곱이다 라고 바꿔줄 수 있겠죠. 그럼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바꿔줄 수 있는데 거기 밑에 있는 조건 보면 뭐네? 그 밑에 있는 조건 보면 이때 이제 구하는 거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4bc 있고 4c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4ab를 현재 뭐로 바꿀 수 있는 거냐면 c분의 a 값이 얼마? 3의 5제곱 이런 걸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집어넣고 계산만 한번 해주시면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얼마 나오는 거냐면 일단은 5배의 여기 이제 들어가니까 얘 대신에 얘가 들어가면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5배 여기 이제 뭐가 있고 나가 곱해져 있고 누구를 빼게 될 거냐면 AB 대신에 얘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이제 3 요거를 빼게 되는 구조가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39번은 그냥 구조만 좀 잘 봐서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 좀 많이 생략한 거니까 생략한 부분을 여러분들 좀 잘 돕게 하시면 돼요. 158번으로 갑시다. 자, 158번. 자, 얘네들이 이제 자연수가 되겠다는 모든 실수 x의 개수가 6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일단 로그에 여기까지 이제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그다음에 4. 자, 요거의 값을 자연수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자, 이놈을 이제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는 k다라고 설정하기로 했죠. 는 k다라고 설정했는데 마이너스 이제 x의 제곱 더하기 이제 ax 더하기 4 얘네들이 얼마냐면 자 2k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자연수 x가 6개가 돼야지 요거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일단 요거 그릴 때 다 그리시면 안 돼요. x축 그려놓고 x축 윗대가리만 그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진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x축 윗대가리만 그리는 거예요. x축 윗대가리만 그리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x가 6개가 되려면 어차피 k는 자연수니까 k가 1 들어가면 현재 얘네들은 얼마 나오냐면 y는 현재 a 값이 2의 1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k에 뭐가 들어가면 2가 들어가면 y는 현재 a 값이 얼마? 자 2의 제곱이 나오고요. 세 번째로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k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3 들어가면 y는 현재 a가 2의 세제곱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k가 뭐가 들어가면 4가 들어가면 너희들은 y는 현재 얼마? 자 2의 4제곱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게 실생의 개수 x가 5개가 되려면 여기에 다 6개가 있고 여기는 이제 없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꼭지점의 위치가 어떻게 된다고? 꼭지점의 위치가 여기에서 이제 이 둘 사이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범위 구하고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62번으로 갑시다. 162번. 일본 학교고 100보다 작거나 같은 또 자연수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얘네들을 받도록 하는 요거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 자 로그 현재 너네들을 얼마다라고 할 거냐면 4n의 제곱에 3의 4제곱이 나올 거고요. 그럼 얘네들은 여기다 는 k다라고 볼 거죠. 그래서 k는 자연수다라고 작성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됐고 그러면 니네들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 거냐? 10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니까 니네들은 이제 여기에서 n분의 m 너의 이제 제곱이 있고 그럼 너네들은 얼마다? 10의 k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자연수니까 그러면 얘네들 이제 어찌됐든 간에 뭐가 돼야 하는 거냐면 얘가 제곱수니까 뭐예요? 얘가 제곱수니까 얘도 제곱수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얘가 제곱수니까 얘가 제곱수가 돼야 할 것 같아서 일단 첫 번째로 K가 1부터 하지 않고 K는 현재 여기에서 2일 때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K가 1일 때 들어가면 여기에서 우리가 M제곱이 결국에 현재 얼마? 10N 나오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제곱수를 한번 끼워 맞춰보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제곱수가 100이야 자연수예요. 그죠? 그럼 N은 얼마? 몇 콤마 몇이야? M 콤마 N이야? M 콤마 N이니까 N이 10 들어가면 여기에서 얘도 10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N이 얼마 들어갈 수 있냐? 40 들어갈 수 있냐? 그럼 얘가 이제 40 들어가면 얘네들은 이제 20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얘네들이 얼마? 90 들어가면 너희들은 이제 30이 나올 거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몇 개? 3개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K가 다시 얼마일 때 4일 때 한번 깔아주면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M제곱이 여기에서 이제 4일 때니까 100 여기에서 N이 나올 거고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다시 N이 얼마일 때? 1일 때 얘네들은 10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얼마일 때? 즉 4일 때 값이 얼마? 20 그러면서 이제 수능 써가지고 얘가 이제 얼마까지 갈 수 있냐면 100 들어가면 100의 제곱이네 100 그러니까 이제 얘가 2의 제곱이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3의 제곱 들어가면 하나만 더 쓸게요 3의 제곱 들어가면 얘가 얼마니까? 30이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10의 제곱이 들어가면 그럼 얘들은 뭐야? 100이니까 100까지 될 수 있는 거 맞죠? 예, 100보다 작아야 되는데 잠깐만 1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같아도 되니까 5까지 돼서 얘네들은 몇 개? 10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K가 6일 때는 뭐 한다? 니들이 한번 알아서 해본다 그래서 K가 6일 때는 한번 해보고 K가 이제 또 8일 때도 한번 해보고 10일 때도 한번 해보면서 되는 것 같아서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64번으로 볼게요 나 이거 하지 않았니? 164번 안 했니? 응? 안 했어요? 미안해 얘네들이 이제 여기에서 2 이상 대기의 자연수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집합 이제 로그 n에 k가 있고 이제 자연수가 되도록 해야 되니까 k가 여기에서 자연수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1보다 크거나 같고 k가 이제 여기에서 n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유리수의 개수를 n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원소 중 얘가 요지수가 돼야 돼. 그럼 얘가 유리수가 되려면 이게 이제 유리수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n을 m의 p제곱 k를 m의 q제곱이다 라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리수가 되려면 얘가 유리수 얼마? 뭐가 되는 거야? p는 q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pq는 뭐 떨어져 있는 자연수니까 유리수가 되니까 인데 그럼 다시 한번 얘네들이 여기 들어가면 자 니네들을 뭐라고 할 수 있냐 1도 가는 거고 현재 여기에서 k가 m의 q제곱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m 들어가면 m의 p제곱일 건데 얘가 유리수가 되려면 그러면 이제 q가 얼마가 돼야 되냐 일단 이 q는 여기에 0이 들어가도 되고요 여기 1 들어가도 되겠다 근데 여기 2 들어가도 돼요 근데 이거 자체는 일단 서로서는 자연수니까 약분은 안 될 거거든요 서로서는 자연수예요 여기 3 들어가도 돼요 어디까지 들어가도 돼요? P까지 들어가도 돼요 P까지 예,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 이야기는
유리수가 될 수 있는 개수 fn이라고 하니까 그럼 fn 대신에 얘가 들어올 거예요. fn 대신에 얘가 들어올 거여서 f의 n p가 들어올 거고 그때 유리수의 개수 몇 개예요? p 더하기 1이죠? 물론 이렇게 안 하신 분들이 대다수겠지요. 너가 다 했겠죠? 뭐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나 이해하고 문제를 풀었겠죠? 근데 제가 지금 끌고 가는 건 일반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여기에서 우리가 뽑아내기 위한 일반화 과정이니까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예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예시. 거기 나와 있는 예시가 f의 3이 2라는 거는 m이 3이고요. p가 1이에요. 그래서 f3이 2예요. 맞죠? f3이 2라는 거는 뭐 m이 3이고 p가 1이니까 얘가 2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서 이야기는 얘는 m이 얼마예요? 이거요. p가 얼마예요? 2예요. 그래서 f4가 나오는 거죠. 그 3. 연근이 괜찮니?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뭐야 5개 이상이 된다 했으니까 얘가 이제 뭐예요? 5 이상이고요. 그럼 P는 뭐예요? 그래서 이제 P가 4 이상이니까 그럼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라는데 이게 원래 뭐였다고? n이었고 이게 원래 n이었으니까 이 n의 값의 합을 구하라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이 n의 값의 합을 구하라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럼 n의 값의 합을 한번 구해볼 건데 지금 다시 첫 번째로 m이 얼마면 2면 p가 뭐 4가 되면 16 5가 되면 32 6이 되면 64 7이 되면 128이니까 땡탈가 맞죠?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m이 얼마? 3이 되면 p가 얼마? 4 그럼 얘가 뭐예요? 81이죠? 대기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좋아하시면 될 겁니다. 네, 잘 더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있는 거는 뭐 똑같은 거니까 할 수 있을 것 같고 165번으로 갑시다. 번으로 가면 지금 얘네들의 값이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요거의 값이 정수가 되도록 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가자. 3분의 2 로그 2에 얼마냐면 4에 n 더하기 4 요거는 이제 3이에요. 요거의 값이 정수가 돼야 하니 는 k라고 달아주고 여기에서 이제 k는 정수라고 해주면 되겠죠. 물론 165번 같은 게 유일하게 애들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뭐 바로바로 찾는 애들도 있는데 그냥 제가 제시해드린 기준은 이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로그 2에 4에 여기에서 이제 n 더하기 얼마? 4 요거는 이제 얘 값이 얼마? 3 이라고 되겠고요. 2분의 2의 값이 얼마나? 3k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지수로 바꾸면 4에 n 더하기 4 자, 요 부분에 이제 너가 얼마? 3 너네들은 얼마냐면 2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2의 2분의 3k예요. 근데 여기 있는 이 n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n은 자연수예요. 여기 있는 얘는 자연수니까 1, 2, 3, 4, 5, 6, 7, 8, 9, 10이 들어가면 1, 2, 3, 4, 5, 6, 7, 8, 9, 10이 들어가면 태가 나. 얘네들은 뭐라고 읽어요? 1, 2, 3, 4, 5, 6, 7, 8, 9, 10이 들어가면 여기를 뭐라고 읽죠? 세 글자. 무슨 수? 세 글자라 했잖아. 맞아요. 분수인데 유리수라고 읽어주면 되겠죠. 분수도 괜찮고요. 유리수도 괜찮고. 자, 그럼 여기가 이제 네가 얘기하는 유리수니까 K는 뭐여야 돼요?
음의 정수.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K는 음의 정수여서 이제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제 K가 뭐일 때? 마이너스 1. K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얘를 얼마 나옵니까? 8분의 1. 그럼 너는 얼마 나와요? 4에 여기에서 이제 n 더하기 4. 자, 요거는 이제 값이 3. 이제 없어지고 너가 있니까 여기에서 이제 대각 붙으면 n은 얼마 나와요? n은 현재 여기에서 2가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시 이제 k가 뭐가 들어가면 k가 여기에서 현재 얘가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제 얼마 나오냐면 64분의 1이 나오죠. 너희들은 똑같이 4에 여기에서 이제 n 더하기 4 여기는 이제 3 나오니까 대각 곱하고 계산해주면 현재 n 값 구할 수 있고요. 쭉 구할 수 있겠죠.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놓치지 않게 잘 살펴가는 거니까 그 부분 잘 보셔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66번으로 한번 봅시다. 얘네들이 이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K가 이제 S의 원소다라고 이야기했고 얘네들이 정수다라고 했으니까 자, 배경의 자연수 전체 집합이 S니까 S는 현재 여기에서 1, 5, 2 여기까지 가면 현재 얘네들이 S. 그 다음에 이제 자연수 N은 S의 원소니까 그러려니 하고 K를 원소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K는 당연히 이제 S의 원소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로그 2의 N 마이너스 로그 2의 K. 얘네들이 현재 얼마 나오는 거냐면 여기에서 정수가 나와야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여기에서 정수가 나와주는 거니까 얘가 여기에서 정수가 나오도록 하는 누구를 구하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K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얘를 못할까봐 얘를 들어줬어요. 근데 이제 그 얘가 되게 좋은 예시인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얘네들은 그 5를 집어넣은 거냐면 n에다가 10을 집어넣고요. n에다가 10을 집어넣으면 현재 얘네들이 뭐냐면 로그 2에 얘네들이 이제 k분의 얼마? 10. 근데 얘가 이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정수가 나와야 돼요. 그럼 얘가 정수가 나오려면 k는 현재 여기에서 얼마가 되는 거니? 5 또 10 20 40 80 그래서 몇 개? 5개니까 그래서 이제 n이 얼마다? 이거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n이 두 번째로 얼마면 99면 로그 현재 2에 k분의 a 값이 이제 99. 얘가 이제 여기에서 정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정수다라고 이야기하면 다시 어디 갔냐? 순간이 있네. k가 얼마예요? 네. 얼마? 99. 네, 99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얘가 99인데 그럼 얘가 이제 99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가 정수가 되려면 일단 이 똑같은 수 기준으로 얘네들은 이쪽으로 갈 때 얼마를 곱할 수 있고 2분의 1을 곱할 수 있어요. 이쪽으로 갈 때 뭐를 곱할 수 있어요? 2를 곱할 수 있고 어디가 제한선이니까 100이 제한선이니까 이쪽까지 올 수 있는 건데 얘네들은 여기로 갈 수도 없고 여기로 갈 수도 없죠. 그러니까 몇 개야? 여기로 갈 수도 없고 여기로 갈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개다 보니까 그럼 이제 얘네들 몇 개가 되는 현재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자, n이
한 개가 되도록 하는 이 n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니까 일단 이 n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일단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99는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n은 이제 뭐는 찾았냐면 99는 찾은 것 같아요. 근데 99는 찾았는데 그러면 뭐도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97이 들어오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가 뭐로 바뀌니까 97로 바뀌니까 이것도 가능하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95도 가능할 것 같고요. 네, 93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얘네들이 이제 홀수라고 하면 뭐한다? 네, 확 망해버린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이 예시를 보면 곱하고 나누는 것들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0 기준으로 곱하고 나눌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냥 등비수열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동기가 아닌 홀수라고 해버리면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얼마가 들어가냐면 51이 들어갔을 때 51에다가는 현재 2분의 1을 곱할 수도 없고 2를 곱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몇 개예요? 한 개가 되는 게 맞지만 갑자기 이제 여기 뭐가 들어올 거냐면 갑자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51이 아닌 49가 들어오면 얘네들은 뭐 한다고? 2를 곱하는 순간 98이 돼버리면서 98은 현재 뭐예요? K가 두 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98은 여기에서 두 개란 말이에요. F의 여기에서 이제 얼마? 98. 얘도 현재 두 개고요. 그다음에 내 F의 여기에서 이제 49. 이것도 49 들어가고 98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얘도 몇 개라고? 두 개여서 얘네들부터는 죄다 몇 개씩 나오는 거예요. 또 두 개씩 나오는 요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딱 끊어야 하는 이러한 상황을 예시 보고 관찰하면서 찾아내셔야 돼요. 많이 틀렸죠. 답을 50개라고 써서 많이 틀렸던 문제인데 답은 이제 그거의 절반이 되는 거고요. 저 167번이 오늘 질문 제일 많이 나왔죠. 167번. 이것도 학교 시험에 근근이 나오거든요. 통독부에 한번 나왔던 것 같고요. 맨 처음 수지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고 없이 때리는 문제이기도 해요. 약간 보면 혹할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같은 자연수이고 요건데 이제 그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은우야, 요거 얼마예요? 앞에 유연이 이거 얼마예요? 영빈이 분명히 지금 이거 보고 얘들 왜 저것도 모르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좀 보니까 부분이니까 부분의 합이 얼마다? 마이너스 4라고 찾았을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거를 던져주고 얘를 불러오라고 하면 이거를 보고 여기로 가야 되는데 그 되게 이제 바로 뭐 할 생각을 하냐면 말도 안 되는 연립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빼고 하면서 연립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보자마자 뭐 한다고? 얘네들의 근이 없구나. 두분의 합이구나 라고 하면서 가야 하는 그러한 사고가 있는데 여기도 한번 똑같이 볼게요. 똑같이 안 떠올릴 수도 있으니까 떠올리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한번 똑같이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걔네들이 같은 자연수니까 로그 2에 내가 nx 마이너스 x의 제곱 그래서 이제 너네들을 뭐라고 할 거라고? k라고 할 거고 그럼 다시 한번 쓰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여기에서 nx는 현재 보다 2의 k라고 쓸 거고 요 놈의 두근을 보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k랑 여기다
맞아요. 예, 자연수 는 K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뭐 여기까지 쓰는 부분은 안 되겠죠. 근데 이거 아까 우리 어디서 했잖아. 앞에서 2천 딱 그리고 무엇이냐 개수 6개 찾는 거 했죠? 맞죠? 네, 똑같은 문제예요. 2천 그리고 개수 6개 그리는 문제 했잖아요. 맨 처음에. 예, 그래서 이제 얘네들도 한번 할 건데 야, 두 분의 차가 얼마래? 두 분의 차가 현재 이거고요. 얘네들 얼마냐면 2분의 0에 두 분의 차가 N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갈 건데 첫 번째로는 바로 이제 대수적으로 접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하냐면 등각의 실관계를 써서 두 개 연립해서 두 분의 차 여기 때려놓고 막 부동식 푸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차 함수의 대칭성을 보면서 뭐 하는 친구였다? 그래서 그 친구. 이차 함수의 대칭성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시 x축 윗대가리만 그리는 거거든요. x축 아랫대가리 그리는 거 아니에요. x축 윗대가리만 그리는 거고요. 지금 이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분이 이차 함수와 x축과 만나는 두 분이 현재 여기서 얼마냐면 뭐로 고정되어 있냐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n 그리고 여기가 얼마나 0 뚫려있고 뚫려있는 현재 이러한 상태다라고 얘기해 주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이 얼마예요? 2분의 맞아? 근데 이제 그 2분의 n 그러니까 두 분의 차가 2분의 n 차이 날 때는 언제냐면 두 분의 차가 2분의 n 차이 날 때는 여기랑 여기 이제 가운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쫙 있어서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a가 있고 여기 이제 뭐가 있다고? b가 있을 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두 분의 차가 얼마나요? 딱 2분의 n 나는 거예요. 여기가 내가 뭐라고 한 거냐면 4분의 n 여기를 내가 뭐라고 한 거냐면 4분의 3n이라고 한 거. 가운데 딱 대칭. 그럼 이제 이렇게 이해했으니까 그러면 2의 k가 어디 있으면 돼요? 꼭지점보다는 아래에 있고 얘보다는 어디 있으면 돼요? 위에 있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꼭지점보다 아래에 있고 얘가 위에 있으면 돼서 또 이제 우리가 대입해 4분의 n 대입해 4분의 n 대입하면 얼마야? 16분의 3에 꼭지점은 현재 뭘 대입하면 돼요? 2분의 n 대입하면 되니까 꼭지점은 여기에서 얼마예요? 4분의 여기에서 n 제곱. 그래서 이제 2k가 어디 사 있으면 돼요? 여기 사 있으면 되니까 4분의 n 제곱.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아래에 써요. 다양한 등호는 왼쪽에 들어가요? 오른쪽에 들어가요? 왼쪽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여기 등호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등호가 있었기 때문에 등호는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왼쪽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이 있어야 하고 일단 두 근의 대소 비교가 된다는 것 자체가 두 실근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K는 절대 얘를 넘어갈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구해야 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구해야 하는 게 22의 모든 자연수의 n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자 n의 값을 구하려면 n이 주인공이 되는 게 더 나아요. 뭔 말이냐면 n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n을 가운데 센터에 딱 끼고 주인공으로 만드는 게 나아서 자 니네들을 내가 뭐라고 할 거냐 자 여기 n 제곱이고 자 3분의 1을 여기 돼. 그럼 뭐라고 쓸 거냐 3분의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16 곱하기 2의 k다라고 쓸 거고요. 다시 니네들을 곱하면 너네들은 얼마냐면 4 곱하기 여기에서 2의 k다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k는 뭐였어요? 자연수였죠. 그래서 이제 k를 갖고 있는 부승력상을 구하면 n 차산하는 게 제일 나아요. 그러니까 n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n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놓고 n을 센터에 놓은 상태에서 뭐한다?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자, 이거는 요거 한번 보고 여기는 부동식 몇 번? 우리가 이제 2번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여서 요거 한번 보면 3분의 16 여기로 넘길 수 있고 얘네들은 이제 4 여기로 넘길 수 있겠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제가 K는 1을 한번 넣으면요. 얘가 얼마 나오냐? 8 나오고요. 얘는 얼마 나와요? 얘가 얼마 나오냐는 3분의 1 값이 30. 그래서 얘는 얼마 나와요? 3. 괜찮니? 자, 두 번째. K에 2를 넣으면 너희들 얼마 나오냐? 16. 여기 곱하기 2가 되겠지. 여기 곱하기 2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얼마 나오냐면 4n제곱. 얘네들은 3분의 얼마? 64. 그럼 여기서 될 수 있는 n은 뭐예요? 4 안 되고 5 안 되죠? 없어요. K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32 n제곱.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3 집어넣으니까 3분의 얼마? 128. 그럼 얘가 이제 42. 얼마니까 그럼 여기에서 될 수 있는 n은 얼마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K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4를 집어넣으면 64가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n제곱 나오고 여기에는 3분의 얼마? 자, 250 여기 나오기 때문에 너희들은 85 정도 되나요? 그러면 n은 얼마? 자, 소민아 n 얼마예요? 3, 6, 9 그 다음에 그거 하나서 하면 틀려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정도하고 산업회사라고 딱 단정점이 틀려요. 왜? 여기 없었잖아. 꾸준하게 나왔다는 상관없는데 중간에 또 뭐가 없고 중간에 또 뭐가 엎어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마셔야 돼요. 짐작하는 것 자체도 다 풀어놓고 틀리는 겁나 멍청한 길이어서 짐작하는 것도 안 돼요. 알았죠? 자, 질문 어때요? 질문 소원이 질문 있어요? 이거는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이 안 되는 것은 질문 안 해요. 쉬운 돼요? 짜증나는 문제인데 어쩔 수 없어요. 하셔야 돼요. 네. 171번 한번 볼까요? 전력의 최대 공급량에서 수요량을 재 나머지를 예비 전력이라고 하고 여름철 맑은 날의 예비 전력은 전날에 20% 감소하고 증가한다. 8월 10일의 예비 전력이 8월 1일의 예비 전력보다 60% 증가했다.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맑은 날 한번 칠해야지. 자, 이제 우리가 맑은 날이면 전력이 10% 감소하고요. 흐린 날이면 전력이 20% 증가해요. 근데 8월 1일의 예비 전력을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8월 1일의 예비 전력 K다 라고 할 거고요.
8월 11일 얘네들의 우리가 예비 전력을 증가했으니까 뭐다라고 하면 되냐면 1.6K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8월 2일부터 8월 11일까지 8월 2일부터 8월 11일까지니까 자 8월 2일부터 이날까지 총 며칠 있는데 10일이 있는데 그 10일 동안 맑은 날은 모두 며칠 있는지 구하라 라고 하니까 자 맑은 날 얘네들이 이제 n일이 있다라고 치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10-n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구하라 라고 하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게 일단 8월 10일인데 1.6K라는 이 예비 전력은 원래 갖고 있던 예비 전력에 감소하는 게 얼마냐면 0.9에 얼마 n만큼 하지만 증가하는 거는 1.2 얼마만큼 10-n만큼 있을 예정이었으니 네, 보내주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하면 되냐면 양변 로그 씌우면 되겠죠. 자 양변 로그 씌우고 여기에서 이제 계산 샬락샬락 하면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로그 1.6이니까 로그 1.6이 얼마야? 0 로그 나서 로그 1.6 그러면 로그 0.9니까 0.9 또 없어? 그럼 얘들은 이제 1-2 로그 문제 로그 10분의 되니까 그렇지 2 로그 3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네들은 10-n이 나올 거고 1.2가 있네요. 네, 로그 그러면 이 값이 1.2 n 구할 수 있죠. 그 소수점 아랫자리에서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계산하다니까 네, 계산은 더럽다라는 거 인지하셔야 되고요. 계산하시면 돼요. 180 이거 보고 이제 저희 진도 진행할게요. 자 180번 한번 보면 지금 이야기를 로그 5의 2라는 이 녀석을 우리가 이제 못 알아보냐면 2분의 여기에서 이제 B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B의 3 2 더하기 2의 세제곱분의 여기에서 이제 B의 세제곱 B의 3 더하기 2의 세제곱분의 여기에서 이제 B의 3 라고 하면서 쭉 가고 있어요. 가고 있으니까 쭉 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해주는 게 B가 0 또는 1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B가 이제 0 또는 1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일단 뭐 얘가 얼마인지를 찾아야 돼요.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 분수가 굉장히 거슬려서 첫 번째 양변에 1을 곱하면 로그 5에 얘가 4가 나오거든요. 그래도 이제 B의 1이 나오고 2분의 이제 B의 2가 나오고 2의 제곱분의 여기에서 이제 B의 3 나오고 2의 세제곱분의 여기에서 이제 B의 4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쭉 가겠지. 그럼 일단은 얘가 0.1인데 얘가 현재 얼마냐면 이런 값이에요. 그럼 얘가 1이면 등호가 성립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돼? 0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 0 판단 끝났으니까 다시 여기에서 뭐 할 거냐? 양변에 2 곱하면 로그 5에 16이 나오고요. 그럼 얘는 0이었으니까 갖다 버리고 자 2분의 B의 3 다시 2의 제곱분의 얼마? B의 4 더하기 2의 세제곱분의 얼마? 자 B의 5 등등등등 나겠죠? 네, 그럼 이렇게 가니까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B가 대략적으로 1. 얼마인데 그치? 그럼 니네들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해야 한다? 1이야. 근데 이제 이거는 글쎄요 선생님 그러면 이 뒤에가 다 1이면 얘네들을 다 더하면 이 뒤에가 다 1이면 얘네들을 다 더하면 1을 넘어갈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실해? 겁나 많이 더하면 얘가 1을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안 돼요? 왜 안 돼요? 네? 그냥 모르면 왜 이랬을까? 무조건 튀어서 배우죠. 아니 무조건 튀어서 배우긴 하는데 그냥 지금 이렇게 할게요. 다 1이면 여기가 현재 집이고요. 여기가 지금 현재 학원이에요. 근데 얘는 뭐냐면 처음에 절반 거리를 가요. 다시 얘는 뭐냐면 남은 거리의 절반을 와요. 다시 얘네들은 그 남은 거리의 절반을 와요. 계속해서 남은 거리의 절반만 와요. 그럼 절대로 1을 넘어줄 수는 없죠. 전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 말대로 1을 수정하는 건 맞죠. 그러니까 아무튼 얘네들은 안 된다. 안 된다라고 그냥 아시면 돼요. 지금 뭐 할 건 아니고 안 된다라고 건 아니고 얘는 무조건 된다. 그렇죠? 네, 그럼 다시 한 번에 모르겠어서 어디까지 구해야 돼? 이 3까지 구하라. 양변에 다시 여기에서 이제 얘를 넘기고 이를 못해요. 얘를 넘기고 이를 못하는 거야. 그거 얼마예요? 25분에 250. 그럼 요거는 10점 얼마 되죠? 얘를 넘기고 못한 거니까 10점 얼마 되니까 얘가 또 1점 얼마 되겠죠? 그럼 다시 얘네들은 이제 B의 3 이분의 얼마? B의 3 2의 제곱분의 얼마? B의 5 더하기 얼마? 또 2의 세제곱분의 A 값이 얼마? B의 A 값이 얼마?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하면 돼요? 뭐 하시면 됩니다. 자, 192랑 193도 당연히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조금 생각하시고요. 지수함수 이야기할 건데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요따구로 생겨있는 거를 지수함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생겨있는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지수함수다라고 하는데 그럼 요거를 이제 그냥 그려라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무조건 0하고 현재 A가 얼마? 1 사인 미칠 때와 두 번째로는 얘네들이 뭐 할 때 A가 1보다 큰 또한 미칠 때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당연히 함수 살필 때는 첫 번째로 그 정의역 살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정의역 살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야 하는 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점이 뭐냐면
3차함수의 대표점이 뭐예요? 네, 평수점이죠. 2차함수의 대표점은 뭐예요? 무리함수의 대표점은 뭐예요? 네, 시작점이죠. 그럼 유리함수의 대표점은 뭔지 알아요? 점근선들 중에 유리함수 대표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함수들은 대표하는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얘네들은 항상 가장 중요한 점 0,1이다라고 하고 저는 얘네들을 그냥 내가 중심점이다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위치에 관계없이 보한다고 항상 얘네들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중심점이다라고 불러주면서 열심히 이제 대입하겠지. 열심히 이제 대입하겠지. 열심히 이제 대입해주면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꼭 해야 할 게 있어요. 보통 두 번째로 이제 꼭 해야 할 게 있는데 이게 되게 기본적인 말인데 y는 x제곱을 그린다라고 쳐보자. 그럼 y는 x제곱을 그린다라고 치면 꼭지점 딱 찍죠. 그리고 그냥 막 그려요. 안 그러면 1,1 정도는 그려보고 찍어요. 그려보고 찍어요. 안 그러면 그냥 막 그려요. 보통 1,1 정도는 그려보고 찍죠. 여기도 똑같은 마인드 하셔야 돼요. 자, 얘네들도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를 딱 찍어주고 0,1 중심점을 딱 찍어주고요. 그러면 다음에 여기에 한 1 정도 집어넣었더니 너네들이 얼마가 나온다라고? 1 정도 집어넣었더니 너네들이 얼마? A 정도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딱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게 뭐예요? 현재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지수함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점을 나는 지금부터 뭐라고 할 거냐? 정확하게 오피셜로 이야기하면 격자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얘네들을 뭐라고 할 거냐면 중심점 주변 격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와 이거를 찍으면 그냥 우리는 이제 뭐 하는 거냐면 방향성을 잡고 문제를 푸는데 이제 전혀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저 정도를 찍어 놓고요. 그러면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이제 뭐가 얘네들은 항상 뭐보다 크니까 0보다 크니까 당연히 이제 이 선 자체를 뭐라고 하고 점근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점이어 언급하고 치어 언급하고 중심점 A 값의 변화 없이 항상 일정한 점 언급하고 격자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A의 대소관계에 따라서 뭐 언급하고 샬롯샬롯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정도는 지금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얘 한번 그려볼까요? 얘네들은 어떻게 생기냐? 얘네들은 여기에 1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 1을 집어넣었을 때 현재 얘네들이 이제 어때? 조금 더 커진 1이 나오는 게 누구예요? 여기 있기 때문에 A가 당연히 얼마? 1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려주는 게 누구다? Y는 현재 여기에서 1보다 큰 AX다라고 할 수 있고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Y는 현재 이것이 위치 얼마? 0하고 1 사이인 여기에서 AB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정도로 하면서 이제 얘네들의 그래프를 잘 그려주시면 돼요. 중심점 주변 격자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얘만 찍지 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네들까지 이제 우리가 쭉 확인해보고 마이너스 1 정도 넣을 수 있겠죠. 넣을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여기서 이제 제가 B가 A보다 크고 그 다음에 1보다 큰 얘네들을 하나 더 갖다 놓을 건데 그럼 얘네들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따지냐? 다시 Y는 여기에서 우리가 BX 요거를 그려라라고 하면 자 1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얼마? 여기에 지나면 돼요. 맞죠? 1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어디? A보다 큰 데를 지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겨있는 뭐가 나올 거고 유리한 지수함수가 또 하나 나올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수 비교를 할 때 이렇게 돼 있으면 항상 뭐 한다?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축에 들러붙는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굳이 그거를 막 기계적으로 외우기보다는 그냥 네가 좀 찍어봐 그래프를 그려보고 찍어봐요. 근데 이제 당연히 그래프를 볼 때 어디가 높이 있고 어디가 낮게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기준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위치, 위주수인 지수함수가 나오면 뭐 이거일지 안 그러면 반대로 되는 대소관계일지 뭐 하면서 따져보면서 해야 하는 건 없나?
당연한 일이니까 여기까지는 됐고, 자 그럼 두 번째 뭐 이야기할 거냐? 평행이동된 지점부터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기본적인 평행이동은 다 할 거라 y는 현재 여기에서 자 a에 x-n 더하고 현재 n 요 평행이동된 지수함수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 평행이동된 지수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생겨 있는 y는 누가 있냐면 자 ax가 있어요. 이렇게 생겨 있는 ax가 있고,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 항상 중심점이 0도나 여기에서 1이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누구부터 보셔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y는 얘네들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a의 x에 n만큼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행 이동은 그래프를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프에 있는 모든 점들을 이동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행 이동은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이동시키는 거니까, 일단 네가 n만큼 이동하고, 네가 n만큼 이동하고, 너도 n만큼 이동하고, 예, 너도 n만큼 이동하고, 다시 너네들도 n만큼 이동하면서 얘네들의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 것이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평행 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런 평행 이동은 우리가 항상 뭐를 그었을 때 x축에 수평선을 그었을 때, x축에 수평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두 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x축에 수평선을 그었을 때 교점 두 개, 교점 두 개 사이에 거리가 얼마다라는 거냐면 항상 m을 뜻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x축으로의 평행이동을 뜻하는 거죠. 괜찮아요? 예, x축으로의 평행이동을 뜻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누구를 한번 이야기할 거냐? 그럼 얘를 또 내가 뭐 할 거냐면 a의 x-m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n이라고 하면서 이때 제가 n을 문제 한번 음수라고 쓸게요. 그럼 이제 이거는 뭐냐면, 저기는 저 파란색 그래프, 저기는 저 파란색 그래프를 모두 y축으로 얼마만큼? n만큼 이동한 거죠. 그럼 파란색 그래프에 있는 모든 점들을 n만큼 이동했으니까, 자, 다시 얘가 n만큼 내려올 거고, 얘도 n만큼 내려올 거고, 얘도 n만큼 내려오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모든 점들을 뭐 한다고? n만큼 내려주는 거니까, 그럼 얘네들의 그래프는 마찬가지로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져 있어서 y는 현재 얘네들 뭐 한다? 예, 이 노란색의 그래프는 현재 뭐 한다고? 이렇게 이동할 거니까, 자 그럼 다시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자 1번과 2번과의 관계는, 1번과 2번과의 관계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누구야? x축에 수직인선을 긋거나 y축에 뭐 한다? y축에 이제 평행선을 그었을 때, 평행선을 임의로 딱 그었을 때 항상 교점이 있는데 그 교점 두 개 사이의 거리를 여기에서 뭐라고 할 수 있다고? n이요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힌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힌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냥 이거 몰라고요. 이거 맞아요. 자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그건 뭐냐? 그러면 지금부터 누구냐면 y는 현재 여기에서 자 ax-n 더하기 n이라는 이 녀석과 y는 현재 여기에서 n의 x라는 이 녀석은 항상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울기가 얼마냐? y는 현재 여기에서 a분의 a 값이 얼마냐면, 자 기울기가 여기에서 얼마냐면, 자 m분의 n 여기에서 x, 그리고 여기에서 k고, 이 k는 여기에서 임의의 실수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와 얘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와 이거와 만나서 생기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교점이 있는데, 그 교점을 내가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A랑 B라고 할 거고, 그럼 그 A, B는 항상 여기에서 이제 어떤 거를 뜻하냐?
현재 A와 B의 길이는 항상 여기에서 뜻하는 바가 뭐냐면 자 루트 A의 값이 얼마다? 자 m제곱 더하기 여기에서 n제곱의 길이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두 개의 교점을 연결하는 얘네들의 기울기마저 항상 여기에서 이제 얼마로 얘의 값이 n분의 여기에서 n으로 언제나 뭐하다? 일정하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해하죠? 아니 내가 이 점을 n만큼 이동시키면 뭐 한다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초록이 직선이니까 이 직선, 그다음에 이제 이 직선, 그다음에 이제 이 직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뭐 한다고?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 어떤 거를 봐도 이 거리는 항상 뭐로? 루트 m제곱 더하기 n제곱으로 일정한 거예요. 기울기도 항상 뭐라고? n으로 일정한 거예요. 이게 되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진으로 맞춰서 평행이동을 바라볼 때. 근데 이제 오늘 클리닉 볼 내용들이 주요 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처음으로 틀었던 문제가 뭐냐? 이렇게 평행이동된 21년도 수능에 나왔는데 이렇게 평행이동된 두 함수를 딱 던져주고 기울기를 원래 항상 늘 같게 출제했단 말이에요. 근데 21년도 수능에서 기울기를 처음으로 틀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과연 얘네들이 어떤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풀지를 물어봤던 게 이제 그때 이제 첫 해 수능에 나왔던 건데. 그렇지. 그때 이제 첫 해 수능에 나왔던 거라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하고 항상 기울기가 일정한 요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길이도 찾을 수 있고 요 직각 삼각형에서 무언가를 해결하고 무언가를 식을 어떻게 짤지 고민하시면 되는 게 일단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평행이동 관계예요. 그러니까 물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진짜로 이 두 개를 던져주고도 얘의 길이가 이거를 못 봐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많이 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제 뭐를 낼 거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뭐 이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도 물어볼 수 있죠. 이번 숙제 다 있던 것 같은데 당연히 이쪽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을 때 당연히 얘네들의 기울기가 뭐라고? 평행이동 관계에 일치하고 그럼 얘도 평행하고 얘도 평행한 관계니까 그럼 얘네들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곡률이 모조리 다 일정하기 때문에 뭐 한다고? 그때 이제 니들이 뭐해서 알아서 이제 잘 썰어가지고 뭐 하면 돼요?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썰어주는 게 좋을까? 여기를 이제 우리가 딱 한번 썰어버리면 여기를 딱 썰어가지고 뭐 하면 돼요? 여기 있는 도형을 여기로 갖다 붙일 수 있고 여기 있는 도형을 여기로 갖다 붙일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도형을 여기로 갖다 붙일 수 있는 거니까 그럼 현재 얘네들이 얼마만큼 여기에서 n만큼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얼마만큼 n만큼 빠진 점도 여전히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면 되는 게 자 얘를 여기 갖다 붙이면 뭐 하면 돼요? 요 평행 작은형의 넓이 구하면 되니까 자 높이는 구했어요. 그럼 뭐만 구하면 돼요? 얘만 구해서 뭐 하면 돼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하면 되겠죠. 여기 이제 평행 작은형 넓이 구할 수 있으니까 자 문제될 거 없겠다라는 거 잘 보시면서 저기 있는 저 도형을 뭐 한다? 여기를 이제 우리가 갖다 썰어서 붙여가지고 뭐 한다고? 높이 잡고 밑변 잡아서 뭐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해결해 줄 거 잘 해결해 주시면 되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서 해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은 이제 여기다 냈고 두 번째로 이제 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볼 거냐? 대칭 이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볼게요. 대칭 대칭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대칭 이동은 뭐 여러 개가 있죠. 대칭 이동은 여러 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너네들을 이제 우리가 X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네들을 Y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 여기를 지나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얘네들을 Y축 대칭이라고 시키면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Y축 대칭이라고 시키면
얘네들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등장하면서 y축 대칭 이동시키면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y축 대칭 이동하면 첫 번째로 얘네들을 y는 얼마? a의 마이너스 x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이제 뭐 한다? y축 대칭 이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y축 대칭 이동은 여기 있던 이 거리만큼을 똑같이 뭐 하면 돼요? 반대 거리로 보낸 거니까 결국에는 얘네들 길이와 얘네들의 길이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 현재 이러한 상태이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이제 또 한번 체크해 보면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y는 현재 여기에서 마이너스 ax 이거를 보내면 되는 거니까 요거의 그래프는 여기를 지나면서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생길 예정이니까 그럼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 하면 돼요? 뭐 x축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대칭 이동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럼 요거는 이제 우리가 x축 대칭 이동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니까 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시 y는 얘네들이 얼마다? 마이너스 ax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얘까지의 높이와 얘까지의 높이가 항상 어떻다? 같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생기는 얘네들의 그래프를 뭐라고 하냐? 자, 흰색과 얘네들이 세 번째로는 y는 현재 여기에서 자 a에 마이너스 x가 붙고 마이너스가 붙어서 요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원점 여기에서 우리가 대칭 이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칭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동이다라고 하니까 요거를 모르거나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럼 제가 지금부터 물어볼 거는 뭐냐? 첫 번째로는 y는 자 a에 p 더하기 x, 두 번째로 y는 현재 여기에서 a에 얘네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 자 마이너스 x 더하기 q, 자 이 둘의 관계와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y는 현재 a의 x와 y는 현재 여기에서 마이너스 a의 x 마이너스 t, 그다음에 이제 x, 그다음에 이제 t 마이너스 여기에서 x 더하기 여기에서 q, 예,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시킨다. y축 대칭시키면 q만큼 그 x축 방향.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 둘의 관계가 뭐다라는 거예요. 선대칭. 어디에 선대칭이에요? x는 2분의 p 플러스 q. x는 얼마? 2분의 p 플러스 q. P 플러스 Q. 그러니까 니네들한테 기억되어 있는 거는 늘 언제나 둘 다 해서 반등이에요. 그러지 말고요. 일단 첫 번째로 관찰할 게 뭐냐? 분명 이렇게 배웠지. 그 이제 평행이동 할때 일단 흰색과 초록색과 파란색의 관계가 얘네들을 떼는 시추잖아요. 맞아요. 그럼 흰색과 초록색과 파란색의 관계가 시초니까 그리고 다시 파란색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시킨 거예요? q만큼 이동시킨 거죠. 이해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초록색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시킨 거예요? 마이너스 p만큼 이동시킨 거죠. 예, 그래서 얘네들의 대칭선은 뭐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p 더하기 q에 대해서 선대칭이라고 언급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괜찮니? 예,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공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칭 이동을 우리가 배웠으면 당연히 이제 이 대칭 이동을 배웠을 때 너와 너의 관계는 선대칭이니까 초록색을 이동시키고 얘네들을 이동시키더라도 선대칭은 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선대칭인 건 맞아. 맞지? 그러면 그 선대칭인 거는 맞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아 선대칭인데 어디에 대해서 선대칭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너네들의
관계들을 잘 파악하면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지 기계적으로 더 심합니다. 그래서 고3한테도 이런 질문 딱 던졌을 때 2분의 P 더하기 Q에 대해서 선대칭이에요라고 기계적으로 답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면 틀려요. 해석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다시 한 번 해석해. 2분의 P, 2분의 Q에 대해서 전대칭. 네, 그렇죠. 자, 얘들아, 이거는 조용 좀. 평일에는 공사한다고. 자, 일단 얘네들은 기본이 뭐냐면 점대칭 관계예요. 그럼 한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볼게요. 자, 이렇게 생겨있는 fx가 있는데 이 fx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생겨있는 y는 현재 여기에서 qx가 있는데 그럼 이 qx를 내가 뭐라고 할 거냐?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고 할 거야. 그럼 잘 들어봐. 이 둘은 뭔 대칭이에요? x축 대칭이죠. 근데 뭔 대칭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원점 대칭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 점이 어디로 오니까? 이 점이 어디로 오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둘은 원점 대칭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럼 내가 얘네들을 뭐 할 거냐? 얘네들을 지금부터 여기에 m, n이 있는 쪽으로 평행이동시켜요. 그럼 얘네들은 뭐냐? y는 g의 얼마? 자, x-m 더하기 n 얼마? 그럼 이 빨간색과 이 놈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리는 당연히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점대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자, 이 점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 점이 여기로 대칭이 될 거고 또 이제 어떠한 점이 여기로 대칭이 될 거고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여기 이제 이상한 점에 대해서 뭐라고? 점대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럼 이 점이 뭐냐? 중심점의 중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점이 뭐냐면 중심점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무조건 같으면 y는 ax와 y는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는 일단 뭐예요? 원점 대칭 관계잖아요. 원점 대칭 관계였던 거를 평행이동해도 점대칭은 깨지진 않아요. 곡률이 똑같기 때문에 절대로 이동시켜도 대칭성이 깨지지는 않아요. 아니? 그리고 참고로 지금 현 수능 트렌드의 킬러는 지수로 감소해요. 알죠? 현 수능 트렌드의 킬러는 지수로 감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다 출제되는 게 뭐냐면 모르면 안 돼요. 원래 그 점화식 나열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22번이었는데 작년 6월, 9월 수능에서 그거를 바꿔서 지수로 바꿔서 22번을 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학교 내시면 당연히 이제 다 반영이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당연히 얘네들의 중심점이 얼마인데 자, 이거의 중심점은 얼마예요? 그건 얼마? 우리 같이 공부했었잖아. P컴마 좋아요. 그렇죠. 자, 중심점은 항상 지수가 5되고 0 되는 x값 대입하면 뭐가 나와요? y값. 그게 뭐예요? 중심점. 그러니까 이거를 대표하는 점이라고. 왜? 아니 얘네들의 점을 이동시켰으면 얘네들의 점을 얼마만큼? m,n만큼 이동시켰으면 m,n 오니까 얘가 뭐야? m,n 더하기 1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한 거라고. 그래서 중심점을 항상 뭐 한다고? 지수에다가 0대를 놓고 이걸 찾는 거예요. 알았지? 그럼 다시 이 둘의 중점. 이들의 중점 얼마예요? 이 둘의 중점이 너네들을 이제 뭐라고 할 거라고? 너네들이 현재 여기에서 2분의 얼마? P, 2분의 A 값이 얼마? Q 기준으로 구한다. 너네들은 점 대칭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를 뭐 하셔야 돼요? 꼭 죽을 때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이 수능 볼 때까지. 맞죠? 수능 볼 때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 이후에는 굳이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러한
이러한 관계에 있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고 충분히 언급할 수 있어야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제대로 이제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들이 생기는 거죠. 알았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이제 봤고요. 나머지 지수함수는 뭐 평행이동 대칭이만 쓰고 이게 뭐 지수함수의 끝이지 뭐. 지수함수의 끝이지 뭐 더 없어요. 자, 1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제가 이제 어쨌든 간에 고3 수업을 하니까 여러 콘텐츠들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약간 조금 경험을 금치 못했던 그 해설이 있는데 12번이 대치동 되게 엄청 유명한 학원에서 이제 그러니까 확인학습 테스트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뭐 풀 수 있지라고 하고 이제 봤는데 해설을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었냐? 딱 보니까 점 대칭인 것 같으니 네, 답이 이렇게 나온다. 해설이었거든요. 이거 혹시 딱 보니까 점 대칭이 보이시는 친구 있나요? 네. 그러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 네. 수원 수트에서 이제 해설을 그렇게 쓰는 걸 보고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 문제를 보면 딱 보니까 뭐예요? 딱 보니까 대칭성이 있고 점대칭이 있을 것 같으니 답이 그냥 뭐예요? 그냥 10으로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그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야기를 하지만 계속 반복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똑같은 연산을 무의미하게 반복하면 반드시 뭐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 규칙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규칙이 가장 큰 게 보통 뭐냐면 대칭성. 안 그러면 주기. 안 그러면 등차 등비일 수도 있고 홀수차 착수차 규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규칙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똑같은 연산을 무의미하게 반복하면 항상 이런 생각을 좀 여셔야 되는데 그럼 이런 생각을 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 f의 x가 현재 얼마라고 나왔냐면 이제 9의 x 더하기 3분의 얘 값이 이제 9의 x가 있어요. 근데 요것들을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무의미하게 반복하라라고 하고 있으니 어떤 식으로 한번 풀어갈 거냐면 자 f의 현재 얘 값이 31분의 얘 값이 1이 있고 너네들은 이제 우리가 9의 31분의 1 더하기 여기에서 3 요거분의 얘 값이 얼마? 9의 31분의 얘 값이 이제 1이 있는데 그럼 f의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대칭성을 한번 체크해 보기 위해서 너네들은 9의 31분의 얼마? 30이 있겠거니와 더하기 3 요분의 이제 얘 값이 얼마? 9의 31분의 얘 값이 얼마? 30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배운 성풀들을 한번 활용해 보면서 둘을 동치관계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기에다가 한번 뭐를 곱해보고 9의 31분의 여기에서 1을 곱해보고 여기에도 똑같이 9의 얼마? 9의 여기에서 31분의 1을 곱해보면서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같은 결과가 접점이 있는 점인지 한번 파악해보면 9 더하기 3 곱하기 A 값이 얼마 나오냐면 9의 31분의 A 값이 1 나오고 다시 얘네들이 뭐가 나온다고? 9가 나와서 약분을 딱 세려주면 3 더하기 얼마? 9의 31분의 A 값이 얼마? 1 9분의 이제 A 값이 얼마 나온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3 나오니까 너랑 더하면 얘 값이 얼마라고? 1이다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맞지? 네. 그래서 이제 이 둘을 더하면 얼마? 우리가 이제 1이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둘을 더한 거를 딱 1이다라고 파악할 수 있으니 그러면 니네들은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둘 더했던 1이니까 앞으로 싹 다 더하면 뭐다? 1일 거다라고 충분히 할 수 있고 현재 여러분들은 일단 뭐 하는 게 변형하는 게 맞다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변형해서 이제 싹 다 더해보면 얘들 모아놓는다. 뭐 15가 나온다 찾을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 있어요. 어디에 생겨 있냐? 13번 니은, 193번의 니은에 생겨 있죠. 193번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니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건데, 자, fx를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4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니은에서 fx는 얘고 f의 누구를 구하라라고 했냐면 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너네들은 얼마냐면 4에 여기에서 얼마 더하기 여기에서 2 요 부분의 얘 값이 얼마 4의 얘 값이 1-x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보니까 얼마를 곱할 거냐면 4의 x를 곱해요. 똑같이 얼마를 곱할 거냐면 4의 x를 곱해요. 그럼 니네들 얼마 나오냐면 요거 곱하면 현재 얘 값이 4 더하기 2 곱하기 4의 x 자 요놈분의 얘 값이 얼마? 예, 4가 나오면서 얘네들이 이제 얼마 나오냐면 현재 얘 값이 2 더하기 얼마? 4의 x 분의 얘 값이 얼마? 자 2가 나와서 자 요놈과 현재 뭐한다? 요놈을 더하면 얼마?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f의 현재 여기에서 x 더하기 f의 얼마? 자 1-x가 얼마다? 자 1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근데 이게 사실 교과 외건이와 수능에는 뭐 자주 출제는 안 되는데 교과 외건이야 수능에는 자주 출제는 안 해. 출제가 안 되죠. 안 되는데 자, 둘 더해서 현재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는 결과다라고 이야기하면 요거는 현재 무슨 관계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데 누가? f가 맞지? 예, 그럼 얘네들은 뭔 관계에 있는 거야? 예, 점대칭 관계에 있는 거라 얼마? 2분의 1, 얘가 얼마? 2분의 1 기준으로 점대칭 관계에 있는 거. 자 이거를 공통에다가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냥 노란색으로 가세요. 왜냐면 이거는 미적분 2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미적분 2 내용이니까 이거를 공통에 적용해서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똑같은 거를 여러 번 더 반복하면 한다. 근데 이제 머리가 이제 잘 굴러가고 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이제 뭐 할 수 있지만 쭉쭉쭉쭉 이제 보면서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이제 얘네들은 쭉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나머지는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8번 한번 보면요. 18번 한번 보면 그 두 개 평행이동 보이지? 평행이동이 얼마야? x축으로 3, y축으로 요만큼 이동하는 거 보이니? 근데 기울기가 얼마였어요? 2였죠? 예, 그러니까 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두 개의 기울기가 뭐하니까? 일치하니까 이제 우리가 뭐 한다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10 블라블라블라 잘 짜가지고 뭐 하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쭉쭉쭉 한번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절대값 함수 그래프를 못 풀 것 같지는 않으니까 27번 한 번만 풀어봅시다.
Y절편 잘 찍고 예, 그래프 잘 풀고 해주면 되는 거니